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충전 중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잦아져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이고 편리해서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졌는데 이런 화재 사고 소식을 들으면 선뜻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는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경제 논리로 모든 것이 정해진다면 그것보다 더 삭막한 세상은 없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네, 매주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가 생명이고 또 안전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변호사님도 동의하시죠? 예,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네. 그 큰 사고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파손되기도 하고 전기차가 충전되다가 이렇게 과충전돼서 네네. 화재가 일어났었잖아요. 네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죠. 네. 네. 그래서 뭐 전기차 가격이 떨어진다, 전기차, 중고차 가격도 확 깎였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해요. 네, 맞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네네. 싼 부품이 아니라 안전한 부품 위주로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뭐 이참에 뭐 K 배터리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위상이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중국산에 비해서 더 안전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네네. 좀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제품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네. 예, 뭐 우리 삶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칙을 지키고 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야 네. 오래 갈 수 있고요. 네네. 너무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다 보면은 네네. 길게 가지도 못할 뿐더러 금방 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소비자분들은 정말 금방 눈치채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전기차가 보급이 되는 것은 좋지만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기업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라디오 상담실 첫 번째 상담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저희 집 아이들이 아파트 공용시설인 농구장에서 지정된 시간에 이용했는데요.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이용 중인 아이들의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큰 위협을 느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당하게 공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허락 없이 목적성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이런 행위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아이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했길래 사진까지 또 찍어 가셨는지. 네, 예.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고요. 아이들도 예. 잘 놀고 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뭐 이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가 좀 첨예한 문제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놀이터 문제도 그렇고 뭐 네. 층간소음도 그렇고요. 네,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은 저층에 있는 분들은 네. 신경 거스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정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뭐 보통은 뭐 낮 시간일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일몰하면 이제 나가야 그렇죠. 된다. 뭐 6시 뭐 네. 7시 정도요. 그렇죠.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날이 좀 해가 좀 늦게 지다 보니까 네. 뭐 7시 8시까지도 좀 사실은 밝잖아요. 그렇죠. 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어쨌든 시간이 좀 짧기도 한데 방금 전에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층 세대, 네. 뭐 그리고 고층 세대라고 하더라도 이제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좀 경향이 있죠. 있잖아요. 네네. 네네. 소리가 어쨌든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고층까지도 상당한 영향이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양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요. 네. 일단 오늘 여쭤보신 내용에 대해서 한정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아이들을 위협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위협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위협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좀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다라고 하면 협박죄가 될 수도 있겠죠. 아. 예,
형사적으로 이제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뭐 아이들한테 험악한 말을 하셨다거나 욕설을 했다거나, 네. 예,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명예훼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욕죄, 예, 이런 부분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아이들을 위협했다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하나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 사진 촬영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도 뭐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긴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촬영해서 이거를 뭐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아파트 게시판에 올린다거나, 네. 아파트 요즘에는 뭐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같은 것들 운영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딱 올렸을 경우에 이제 네. 문제가 이제 2차적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주의하셔야 되는 거긴 한데요. 네.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는 거죠. 근데 모자이크 처리도 하고 이제 식별이 안 되게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사진 촬영한 것만 가지고서 이제 초상권 침해를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이 사진을 게시를 했는지, 누구인지 식별이 되도록 게시를 하신 것인지, 네. 그다음에 뭐 방법이 뭐 예를 들면 그 해당하는 동의 아파트에만 올렸던 것인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뭐 도배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식으로 좀 했다고 하셨는지 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단정적으로 이 사진 찍었다는 것만 가지고서 초상권 침해로 볼 여지는 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CTV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 뭐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워낙 비일비재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내가 꼭 찍고자 하는 그런 상대방만 찍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옆에 사람이 같이 찍힐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찍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것들이 좀 허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사진 찍은 것만 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네. 그 이후에 어떤 범죄적인 목적으로 아니면 부당하게 좀 사용했다라든지 그런 행태들이 있었다면 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도 보입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긴 있겠지만, 일단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면 뭐 다양한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동대표분에게 이 문제를 호소를 해보신다거나, 네. 관리사무소에게 뭐 어떤 중재를 요청하신다거나,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분쟁조정까지 갈 만한 문제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것이 그냥 한 번에 그쳤던 것인지, 아니면 그 입주민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들을 사진 촬영하고 위협했다는 그 입주민 분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시끄럽다고 이제 일종의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아이들한테 위협을 가한다거나 아이들이 네. 놀지 못하도록 어떤 지속적인 방해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예를 들자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충분히 가볼 만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말 그대로 좀 정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농구장에서 지정된 시간에 이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농구장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방해를 했다고 하면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입주자 대표회의, 아니면 뭐 관리사무소, 동대표분,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부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네.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우리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네네. 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네. 또 이웃 간에 얼굴 붉히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네네. 반대로 보면은 매일 부딪힌 사람이 매일 네. 이렇게 괴롭게 하면은 네네.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일단 농구장에서 지정된 시간에 이용했다고 했는데요. 이제 만약에 다른 주변 분들도 동일하게 이제 지정된 시간이긴 했지만 농구장에서 소리가 너무 크고 소음 피해를 호소를 한다라고 하면 네. 뭐 이거는 어쨌든 아파트 차원에서 한번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네. 방음 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기본적인 거 그냥 안내문 같은 것만이라도 해가지고 네. 농구장 이용하더라도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않도록 좀 부탁드린다. 농구공이 튀기는 소리도 소음일 수 있지만 아이들끼리 이제 뭐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를 수 예, 있죠.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런 소음도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차원에서 결국은 누군가는 양보를 하고 또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네. 네네. 그리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을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1대1로 그냥 부딪히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서 네네. 싸우다 보면은 네네. 네, 서로 얼굴을 더 심각하게 붉힐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또 조절해서 이웃과 분쟁이 안 네네.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질문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망인 사망 후 퇴직금 청구 방법과 상속인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저는 3개월 전에 사망한 망인의 볼링장을 8년 전부터 최근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볼링장은 집합 건물로 소유 지분 등기가 되어 있고 퇴직금 청구 서류는 구비하고 있습니다. 상속인과 합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당한 금액이면 상속인과 합의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소송을 해야겠죠.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은 약 1,200만 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볼링장의 운영자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볼링장의 주인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운영하신 네네. 분이 지금 퇴직금을 받기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네네. 네, 난감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신 것 당사자가 같습니다. 없으니까. 네네. 네.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예, 먼저 이제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퇴직금으로 1,200만 원 가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8년 동안 근무를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본인께서 8년을 운영하셨는지 근무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 운영하셨던 망인 돌아가신 망인 분께서 8년 동안 운영해 왔는지가 이제 약간 좀 불분명한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 평균 임금 계산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3개월 동안 임금을 평균을 해서 그거를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년 단위라고 하더라도 이제 근무한 개월 수가 있겠죠. 네. 그걸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정확한 금액이 좀 특정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1,200만 원 정도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그 금액이 좀 정확하게 산출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먼저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망인 사망 후 퇴직금 청구 방법을 물어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망인이 퇴직금을 주셔야 됐었겠지만 네. 망인은 이제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망인이 줘야 되는 퇴직금에 지급해야 될 의무를 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를 받게 됩니다. 아. 예, 망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관계, 그러니까 뭐 채권이라든지 채무 포함해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토탈적인 재산 관계를 상속인들이 당연하게 승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상담 주신 분께서도 이제 앞으로는 망인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상속인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이제 상속인한테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네. 상속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도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예,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현재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관련된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속인들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상속인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합의라는 거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적정한 금액만큼 이제 지급하겠다. 뭐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고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겠다. 상호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 가능성 뭐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범위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망인분께서 남자분이셨다고 하면 그 배우자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렇죠. 예, 배우자분이 만약에 사망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자녀분들이 아마 있을 거고요. 네. 예, 그래서 배우자분과 자녀분들이 이제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망인의 자녀가 3명이었다고 하면 배우자분 1명과 자녀분 3명에서 토탈 4명이 이제 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네. 이 채무에 대해서는 이제 금전 채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각 비율대로 1,200만 원을 배우자와 각 자녀분들이 비율대로 이렇게 분할해서 네. 예,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한 명한테만 1,200만 원 다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금전 채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좀 더 검토해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인 금전 채무는 분할 채무라고 합니다. 네. 네. 특별하게 이제 연대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요. 이제 퇴직금 지급 청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대 채무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금전 채무는 분할 채무이기 때문에 상속인 각각에 대해서 각 비율대로 청구할 여지가 있다. 좀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라고 할까요? 네, 뭐 이런 것들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예, 좋은 질문이셨고요. 네.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볼링장을 운영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볼링장 자체가 이제 집합 건물이었고 소유권 지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셨네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볼링장 자체가 그 망인의 소유였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압류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예, 가압류하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변호사 사무실이든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맡길 만한 그런 사무실 찾아가셔가지고 가압류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제 재직했다라는 뭐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재직했다 볼링장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만한 자료들을 가져다 주시면 제공해 주시면 이제 가압류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꼭 볼링장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망인의 자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그 다른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압류를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내가 그 상속인들을 찾아갈 필요 없이 네네. 상속인들이 나를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이제 실제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상속인 분들은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망인이 사망을 하면 망인의 상속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속 재산을 확인해 보다 보면 이제 여기 볼링장 건물에 대해서도 등기를 아마 발급해 보실 거잖아요. 네, 네. 거기 이제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상속인들 입장에서 먼저 어떤 수소문을 해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인 이 볼링장 직원분에 대해서 네, 네. 뭐 연락을 취해 오신다거나 어쨌든 해결 방법을 강구하려고 상속인들 입장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히 뭐 드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랫동안 또 근무하시고 나서 퇴직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동안에 뭐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네. 잘 따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하거든요. 네네. 물론 회사를 운영해서 직원들이 있다면은 직원들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네네. 네. 1인 기업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냥 알아서 챙겨줬던 네네. 그런 경우라면은 네네.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 1,200만 원이냐 이런 네네. 식으로요. 네. 네네.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제 계좌를 통해서 이제 급여를 받았던 네. 계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현금으로 받으셨다고 하면 좀 곤란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것이 이제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남으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네. 급여 명세서라던가 네, 네. 급여 명세서는 이제 현금으로 받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금 처리를 하셨다고 이제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세무를 처리해 주었던 세무서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여지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만약에 현금으로 받으셨던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받았던 금액보다 이제 증명하기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오늘 상담 주신 분 입장에서는 좀 그런 실질적인 급여를 잘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상속인들과 합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합의서 작성은 필수인 것 같고요. 네. 그 합의서를 바탕으로 뭐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합의서 같은 경우는 상속인들 입장에서 꼭 네. 해야 되는 거겠죠.
상속인들 입장이기도 하지만요. 이제 네. 근로자 입장에서 오히려 더 합의를 해야 되는 여지가 전 더 크다고 보이고요. 그런가요? 이 합의서가 작성됐다는 것이 이제 일종의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1,200만 원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이 되는 거고 네. 추후에 이제 어쨌든 소송을 진행하시든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때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작성이 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시면 추후에 이제 소송 절차 없이 네. 그 공정증서만을 가지고서 이제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집행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해결 방법은 확실하게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런 몇 가지 방법들 말씀드린 것들을 네네. 잘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같이 동시에 진행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꼭 한 가지만 먼저 순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한꺼번에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망인 사망 후 퇴직금 청구 방법과 또 상속 합의에 대한 내용들 다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So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Come on,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es,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orship Your holy name. Jesus,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Worship Your holy name.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of when Your love came down, yeah. I could sing, I could sing Your love forever.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of when Your